예로부터 지친 몸에 활기를 더해주며 만성피로와 자양강장의 대표 주제로 알려진 녹용. 녹용은 조선시대의 장수한 왕으로 유명한 영조가 즐겨 먹었고 54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성한 스태미너를 자랑했던 한무제가 사랑했던 식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과거 왕의 장수식품으로 통했던 귀한 녹용을 국내의 건강식품으로 대중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K-녹용을 알리고 있는 모멘용 바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녹용은 주로 몸의 정기와 기력이 허약해진 병증과 정력 약화, 성장 지연, 근력 약화 등의 증상 치료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사슴은 예민하고 눈이 밝은 동물이라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아 구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상품으로 올려지거나 종종 왕실과 고위 관리들에게만 곡물로 바쳐진 귀한 약재였죠. 사슴의 뿔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 병사들은 왕에게 올릴 녹용을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사슴 사냥에 나서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에 와서도 녹용은 재벌들이 즐겨 먹던 보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녹용을 구하기 위해 재벌들 사이에서 사슴 키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왕부터 재벌들까지 탐낼 만큼 귀한 효능을 가진 녹용. 그런데 이 녹용을 왕과 재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기 위해 인생을 바쳐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멘용 바이오의 창업주 안종호입니다. 혈기왕성한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청년 안종호. 어느 날 그는 군대에서 갑작스레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앉지도 서지도 못할 만큼 괴로운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침 말년 휴가를 나온 종호에게 부모님은 지인의 사슴 농장에서 녹용을 구해줄 테니 먹어보라고 권유했죠. 당시 청년이었던 종호는 녹용의 효능이 미신처럼 느껴져 다소 거부감도 있었지만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녹용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허리 통증이 점차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종호는 당시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던 녹용의 효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알고 보니 본초 강목에도 효능이 적혀 있을 만큼 녹용은 효능이 검증된 뛰어난 약재였죠.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녹용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종호는 녹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인의 사슴 농장에 취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5년 5마리의 사슴을 분양받아 본격적으로 청원 사슴 목장을 운영하게 되었죠. 당시 국내에는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녹용 가격이 폭락하면서 사슴 농장이 많이 사라져가는 상태였는데요. 종호는 효능이 뛰어난 녹용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국산 녹용을 대중화시켜 우리의 녹용을 지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본격적으로 사슴 축종 농업인 후계자에 선정된 종호는 이듬해에는 충북 사슴 영농조합 법인을 창업하며 녹용을 대중화하기 위한 녹용 건조 공장을 세우게 되었죠. 덕분에 이전까지 절각 시기에만 생 녹용 형태로 구할 수 있었던 녹용을 상시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호가 생산한 건조 녹용은 전국 최초로 마트에 판매되기 시작했죠. 이때 종호의 녹용 대중화 사업이 처음 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녹용에 대한 정확한 판매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를 빌미로 마트에서 한약재인 건조 녹용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에 종호는 직접 농림부 장관과 보사부 장관에게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에서 생산된 녹용을 건조하여 축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왜 부당하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두 부처 장관은 농가에서 사육된 사슴의 녹용은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국산 녹용의 본격적인 판매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녹용은 전통적으로 식품보다 약재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 판매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다급하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방송국에서 갑자기 기습 취재를 하고 갔어요.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 만 거죠. 이는 2013년 4대학 근절이 발표되면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는데 생녹용을 판다는 이유로 또다시 종원의 회사가 식품사범으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과거 마트에서 건조 녹용을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주무부서 장관 답변서로 해결한 것이 몇 해 전인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생녹용을 판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이죠. 이 또한 식품법의 규정 미비를 빌미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려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종호는 수십 년간 농장에서 생녹용 형태로 판매해오던 국산 녹용을 규정 미흡을 빌미로 불법으로 몰아가는 처사에 적극 대응하였고 마침내 식품공전에 생녹용 항목을 신설하여 녹용 산업의 최대 난제를 극복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종호의 발목을 붙잡았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종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식품 업계에 가짜 홍삼에키스 파동 등이 일어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빚어지자 또다시 녹용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종호는 소비자의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에 눈에 보이는 녹용 달인방을 개설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산업은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녹용을 국민 건강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종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사슴협회 이사와 부회장직을 맡으며 국내 녹용을 건강식품 산업의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하여 건강식품 대표 브랜드 K기업과 국산 녹용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을 생산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농가의 반발로 사업이 불발되면서 종호는 큰 상실감과 아픔을 겪은 채 정말 국내에서 녹용 사업은 안 되는 건가 시리에 빠져 낙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녹용의 일생을 바치기로 한 이상 종호는 마지막으로 심기일전 다시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80여 농가가 참여한 국내 최초의 사슴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산업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의 최대 정책 지원 사업인 이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슴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녹용이 지닌 건강식품의 미래 가치를 믿는 종호의 뚝심 덕분에 결국 이 사업에 선정되어 당당하게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모멘용 바이오를 설립하게 되었죠. 사슴 클러스터는 현재 모멘용 바이오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사슴을 기르고 연구하고 상품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슴 클러스터는 현재 직영 농장에 국내 사슴 1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회원 농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해 직영 농장은 국내 최초로 사슴 축종 부문 횟섭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녹용은 80일 미만의 뿔을 5월부터 절각하여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가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몸값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가진 녹용은 크게 분골, 상대, 중대, 하대 4가지 부위로 나뉘어지는데 각 부위마다 그 효능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녹용의 가장 윗부분인 분골은 세포의 생장점이 모두 모여있어 극소량만 나오는 부위로 성장기 아이들이 면역력 저하 시 기력 회복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상대, 중대, 하대에 포함된 다양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및 미네랄은 저마다 각각 효능과 쓰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용의 효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건조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종호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건조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옛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죠. 종호는 옛날 임금님께 녹용을 진상할 때 그늘에서 부채로 말렸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방법에 착안하여 자연 바람에 24시간 동안 건조시키는 자연 건조법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특허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절각 즉시 초저온고에서 영양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선하게 보관하고 특허 건조법으로 건조한 덕분에 모멘용은 영양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신선한 고품질의 녹용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멘용은 국산 녹용의 품질 관리에 주력하기 위해 사슴에게 사냐초와 직접 재배한 친환경 사료작물을 먹이는 등 사슴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내산 녹용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대중화시키기에 앞서 모멘용 바이오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죠. 전통적으로 녹용은 효능이 뛰어나지만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모멘용 바이오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녹용을 접할 수 있도록 젤리, 사탕과 같은 형태로 가공한 녹용 제품부터 맛과 향을 개선하면서 효능을 유지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성장기 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녹용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사슴을 모티브로 한 귀엽고 친숙한 패키지 역시 소비자들에게 녹용을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전통적인 보약식품인 녹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품질을 높여 녹용의 대중화를 이끈 모멘용 바이오. 이제는 베트남, 호주 등에 수출하며 글로벌을 무대로 K녹용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녹용의 위상이 뻗어나가길 기대하며 이상 모멘용 바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